어김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주치 정재당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주는 좀 더 바쁘셨던 것 같아요. 국민TV 한 번 더 출연하셨거든요. 네. 월요일에 한 번 더 왔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 PD님께 듣기로는 반응이 좋았다 이랬는데. 다행이네요. 제 몸이라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네. 불안했는데. 노하우를 막 쏟아내셨나요? 근데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약간 어색했어요. 늘 하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최근에 배워가고 있었던 걸 얘기한 거라 과연 내가 하는 얘기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컨셉에는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그런 게스트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비전문가를 모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컨셉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다면은 월요일에 별별 특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주당님과 함께 나눌 얘기가 뭔가 배탈 혹은 장염 이런 주제예요. 지저분한 얘기. 점심시간에 조금 남긴 했지만 네.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들으면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되니까요. 네. 배설도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온다 이러면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번 또 병원을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맞아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설사를 하루에 한두 번 하는데 병원에 가야 되나? 맞아요. 그럼 또 가려고 하면 안 하거나. 막상 병원 가면 또 다 낫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6, 7번씩 쭉쭉 하는데도 그냥 참을만 하다고 안 오세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딜만 하면 굳이 안 오셔도 되긴 본인이 하는데. 괜찮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 근데 이제 본인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몸이 말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전에 오셔야 돼요. 네. 자신의 몸을 한번 잘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서태진님께서 지난주 잠에 대해서 듣고 일어나는 시간을 바꿔보셨대요. 우와. 그랬더니 꿈이 생각이 안 난다고. 우와! 매번 꿈 때문에 생각난다고 그런 댓글 기억나시죠? 네네네.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실제로 되는군요.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입니다. 네. 실제로 돼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아니, 저는 알람을 맞춰놓는 시간보다 한 1시간씩 계속 일찍 눈이 떠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눕게 되죠? 네, 계속 누워요. 계속 누워요. 어쨌든 실천하신 서태진님 대단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러게요. 훌륭하십니다. 바꾸기 어려운데. 대단하시네요. 일어나는 시간을 바꾸는 거. 와, 진짜 어려워요. 네. 우리 몸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또 멋있는데? 나중에 한번 써주세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 실험당한 느낌이 드는 서태진님과 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배탈이 나는 경우. 네. 이게 또 설사를 한다. 이게, 환자분들이, 탈이 났다. 설사를 해요. 장염이 걸렸나? 이 단어를 되게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다 이렇게 약간 얽혀 있어요. 이거 배탈이에요? 장염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걔랑 완전히 다른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군요. 배탈이라는 단어가 가장 넓은 단어죠. 배에 탈이 나는 났다. 모든 현상을 다 배탈이라고 하니까, 소화가 안 돼도, 설사를 해도, 배가 아파도, 탈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배탈이고, 그 다음으로 넓은 증상이 이제 장염이라는 건데, 장염이라는 거는 배탈이 나는 상황 중에서 장에 염증이 생겨서 탈이 나는 건 이제 장염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러스성 장염, 세균성 장염, 혹은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염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장염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또 식중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먹는 거 잘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식중독이라는 거는 음식을 통해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그런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건데 식중독도 장염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장염은 이제 그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니까. 네. 그리고 또 설사를 쭉쭉 한다. 그건 그냥 현상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장염이에요, 식중독이에요, 배탈이에요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장염인데요라고 했을 때 이거 네. 장염이라던데 식중독 아니에요? 뭐 이거 아닌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게 다들 뭐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면 이게 뭔가 장염이라는 어떤 질환에, 특정 질환에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장염이라는 거는 장에 생기는 염증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구나 조금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장염 한번 걸리면은 네. 몸무게가 쏙 빠지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고3 때 친구가 학교를 하루 안 나왔어요. 아프다고. 그랬는데 애가 하루 뒤였나 이틀 뒤였나 너무 날씬해진 거예요. 야, 너 뭐 했어? 이랬는데 아픈 거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랬더니 장염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부러워서 장염이 같이 걸리고 싶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아마 3일 뒤쯤 원복을 했을 거예요. 회복이 돼요, 중요한 건. 회복이 되더라고요. 설사에서 살이 빠지는 건 탈수가 이렇게 돼서 물이 몸에서 그냥 쭉 행주 물 짜듯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건데, 그거는 제가 작년 걸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드려요. 네. 지금 살이 한 2-3kg 빠지셨죠? 요거 곧 회복되십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뻐하지 마시라. 요거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자연스럽게 몸은 회복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설사를 통해서 물이 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몸이 평형을 찾으면 그건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그러면은 혹시 막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도움이 돼요? 그럼요. 나가는 만큼. 이렇게 마셔줘야 되는 거구나. 네, 밑으로 나가는 만큼 위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데, 왜냐면,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밑으로 쭉쭉쭉 나가면 그 모자라는 물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나가는 물은 맹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맹물을 마시면 균형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설사 하루에 한 3-4번 정도 하는데 맹물을 내가 보충해준다고 큰일 나진 않아요. 근데 설사량이 좀 많고, 좀 이렇게 기운도 축축 처지는데 맹물을 계속 마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온 음료 같이 약간의 미네랄과 그런 뭐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간의 염분도 있고 그런 거를 드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설사를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는 만큼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원칙과 그 양이 많을 때는 그냥 물보다는 약간 이온 음료 같은 물이 좋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온 음료도 또 좋을 수가 있네요. 이온 음료는 그냥 평소에 즐겨 드시기에 좋은 음료는 아닌데요. 그럴 때. 저도 빈혈 있을 때 이온 음료 먹으면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놀라운데요? 아닌가요? 왜죠? 왜인 거죠, 아주 그거? 즉각적으로 뭔가 당 같은 거를 몸에 제공해줄 수 있어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괜찮다는 얘기. 이 많은 사람들의 또 혼돈인데 빈혈을 한번 해야겠네. 좋습니다. 빈혈 좋습니다. 빈혈은 이게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료 용어에 오해가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빈혈은 혈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을 보충해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 건데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어지럽다. 혈당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지럽다. 그래서 이게 당을 보충해주면 어지러운 게 없어지니까 마치 빈혈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빈혈은 어지럽지 않아요. 진짜요? 네, 이거 다들 모르시는데 빈혈의 증상 이제 저희가 학생 때 배우잖아요, 내과. 내과라는 저희는 이렇게 교육 과목이 있는 건데, 내과 교과서가 엄청 두껍고. 학생 때 배우잖아요. 네, 학생 때 저희는 배우거든요. 한 5학년 때쯤 배우는데, 6년 다니니까. 그때 내과 교과서에 봐도 빈혈의 증상에 어지러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어지러워하는 건 빈혈로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거네요. 다들 튼튼하세요. 빈혈 아니에요. 빈혈 아니고 그거는 앉았다 일어나면 핑 돌고 중간중간에 그런 건 앉았다 일어나니까 피가 쏠려서
어지러운 거지. 슬프네. 나 좀 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네, 운동 부족. 다음번에 이렇게 뭔가 좀 빈혈에 대한 아이템, 빈혈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빈혈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뭐 편두통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템이 나왔네요. 어쨌든 그러면 배탈 난다, 뭐 설사한다, 장염, 식중독 이런 게 좀 의미가 다르면서도 같으면서도 어쨌든 의미 차이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진단명은 아니에요. 그냥 그 표현인 거지. 그래서 뭐 배탈이라면 그게 꼭 어떤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만 나는 건 아니고 배탈이 사실 뭐 음식 때문에도 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엄청 매운 낙지나 청양고추 이런 거 먹고. 막 속쓰려하면서. 네, 그것도 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이렇게 감염성 뭔가 들어있어서가 아니고 그 매운 성분이 장과 장점막, 위점막을 막 자극하니까 장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그러면서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막 물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장 속에다가, 장 벽에다가. 네, 그럼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장이 굉장히 자극을 받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자극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걔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온몸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다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서 장을 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설사 쭉쭉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너무 지나치게 매운 걸 먹고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약간 상태가 좀 그래 이러면은 그렇죠. 그 음식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본인의 장이 이제 매운 걸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염이나 탈 이제 걸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날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자극적인 음식, 대놓고 자극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드신 분들은 설사한다 그럼 하루 이틀 정도만 지켜보면 대부분 괜찮아져요. 그런 경우가 그런 거군요. 병원 가야지 했는데 또 가면 괜찮아진 것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어제 내가 뭘 먹었는지 이렇게 일기를 좀 써보시면. 그 먹는 거 일기 쓰는 것도 건강 체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그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식단 조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먹는 거 일기를 썼을 때 되게 피드백이 잘 와요. 스스로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니 혹은 깜짝 놀라며 내가 이렇게 편식을 하고 있다니 하면서 피드백이 오는 거는 되게 좋은 효과. 두 번째는 나쁜 효과인데 이 쓰는 거에 집착을 해갖고 이 식단을 계속 적다가 보니까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해서 생각이 자꾸 생기고, 이 음식을 조절하는 데에 대한 너무 집중을 하게 돼서. 강박? 그렇죠. 강박이 생겨서, 이 조절을 하는 거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음식은 먹으면 내가 탈이 나니까 안 돼. 이 음식은 뭐 괜찮아 해서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키는 또 안 좋은 효과도 있어서, 요거는 식사일기는 뭐, 식이 조절을 하시거나 체중 조절을 하시거나 뭐 당뇨나 이런 거 있어서 초반에 이렇게 본인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쓰시는 건 괜찮고요. 너무 장기적으로 쓰시는 것도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써보는 건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네. 서태진님께서 콩나물만 먹으면 설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콩나물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체질이 맞지 않아서인가요? 콩나물이 딱히 안 좋은 성분이 없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셨어요. 콩나물, 그러게요. 콩나물을 먹고 설사를 한 음식에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 한 음식에 반응하는 분들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뭐 콩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걸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콩나물을 먹고 설사한다. 좀 신기한데요. 그러게요. 콩나물 저도 처음 들어봐요. 어쨌든 그분 되게 고생 많으시겠다. 그러게요. 음식에 콩나물 이런 거 들어간 거 꽤 많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그 설사를 하던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던 콩나물 들어간 음식에 다른 애가 같이 들어가는 애가 있으면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육볶음을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범인이 고기가 아니라 제육볶음에 같이 곁들여져 있는 다른 음식이었다던가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한번 콩나물 들어간 음식 콩나물만 먹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시도를 설사가 심하지 않다. 어쨌든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사를 한다면. 네.
그럼 설사를 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먹으면 바로 그냥 직방입니다. 그러면 드실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소고기를 드시면 되나? 아니요. 고기를 그래서 안 먹어요, 잘. 네, 고기 잘 안 먹고 유제품 먹으면 또 설사하고. 유제품 그러면은 뭐 요플레나 이런 거 아예 못 드세요? 요구르트 종류는 거의 안 먹죠. 네. 그거 정말 맛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예전에는 가리지 않고 다 먹었거든요. 네. 가리지 않고 다 먹고 그냥 하루에 3번씩 힘들고. 설사하고 일명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과민성 내장 증후군이다. 그래서 장이 꽤 민감한 편이라서 네. 뭐만 먹으면 그냥 설사하는 게 일과여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왜 하루에 한 번만 대변을 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원래 하루에 한 3번 보는 거 아닌가? 밥 먹고 바로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또 간신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축복받았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변비 따위 아무 느껴본 적 없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음식을 탄다라는 것도 저도 이거 제너럴 닥터 하면서 알았어요. 네. 사람들한테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교육시키고 이거는 이제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저는 꿈에 파면서도 오전에 뭔가 네. 그 알레르기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하다 보니 내 얘기인데, 내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체크를 해봤더니, 네. 가장 심한 게 돼지고기였고, 돼지고기는 그 고기 국물이나 고기 기름이 들어간 건 대부분 그냥 설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음식 체크를 해보니까 확인하신 거죠? 네, 경험적으로. 검사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점심 때 돼지고기를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점심 때 돼지고기 먹으면 오후 내내 힘드니까. 가스 차고 막 배가 막 터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조절을 어느 정도 해서 하루에 한두 번만 가고는 있는데. 3번 가던 거? 네,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음식의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같은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 음식 타는 분들. 그래서 뭐에 반응을 하는지 좀 기록을 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록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가시는군요. 자연히 저를. 그럼 설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 있어요. 지사제. 그거 먹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지사제 같은 경우는 먹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설사는 지사제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빨리 내보내려고 뭔가를. 그래서 이렇게 설사를 쭉쭉 내보낼 때는 지사제를 먹는 것보다는 음식을 먹는 걸 일단 스탑하시는 게 좋아요. 뭘 먹으면 계속 내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파도 좀 참고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설사를 할 때 반절 이상은 입맛이 없어져요. 네, 다행이네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입맛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긴 한데 네. 입맛이 사라져서 그냥 좀 그냥 입맛도 없고 속은 안 좋고 기운이 없네. 근데 그때는 물은 계속 드셔야 되죠. 물은 꼭 드시고 다만 이제 음식을 굳이 드실 필요는 없는데 지사제 같은 경우는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이거는 나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몸이. 네네. 그럴 경우에는 지사제와 강제 수분 공급을 하죠. 주사 닌겔. 그래서 보면 설사 쭉쭉 해갖고 몸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을 때쯤 병원 가면 닌겔을 놔주시거든요. 네. 이거는 수분이 이렇게 많이 마르게 되면 몸에서 열도 나고 이게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네. 많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수분 공급을 강제로 해주고 그다음에 설사를 멈추게 지사제를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하루에 한 3-4번 정도 설사하는 걸로 지사제까지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뭔가 급한 회의가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먹어도는 되겠는 거죠? 그건 지사제를 먹는다고 해서 급한 회의를 예방할 정도의 빠른 속도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핫팩. 배를 핫팩? 따뜻하게 해주시면 일시적으로 장이 이제 진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유용하실 거예요. 급한 회의가 있다. 배가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있다. 네.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은데 화장실 갔다 와서도 계속 부글부글 할 때는 핫팩을 갖다가 딱 장착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장이 가라앉습니다. 또 하나 알게 됐네요. 핫팩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피부에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따뜻한 물주머니가 제일 좋고 그 붙이는 핫팩을 쓰신다 그러면 옷 위에 그 핫팩 때문에 화상 입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네.
또 핫팩도 마음대로 배에 그냥 딱 붙이면 안 되고 피부에. 얇은 옷 위에다가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양보하지 마세요. 핫팩은 옷에 붙이세요. 미갱님께서 정제닭님 하셨는데 아니고요. 제너럴 닥터에서 정제닭입니다. 네, 닥터의 닭. 네, 치킨 닭 아니고요. 네. 완전 기다리셨대요. 6년 전에 장염으로 일주일을 입원한 적이 있으신데 그 뒤로 5월쯤이나 여름에는 꼭 심하게 장염에 걸립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그 시즌 되면은 회며 조개며 뭐 이런 거 먹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요. 장염에 덜 걸리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어요. 그 시즌마다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환절기에 좀 취약한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은 여름 내내 설사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겨울에만 되면 설사를 한다 해서 이게 시즌별로 설사를 하는 거는 그럼 먹는 것과 상관이 없을 거 먹는 거예요? 것과 환경과 상경이 있는 거죠. 그 시즌에 먹는 음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이다 그러면 찬 음식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설사하는 분들도 있고 한여름에 옷이 또 얇아요. 네. 저희가 티셔츠 하나만 딱 입고 나가면 땀이 나고 바람이 싹 불면 배가 시원해지면서 네. 싸르르르 부글부글. 네, 그런 배의 온도가 내려가면 장들이 약간 이렇게 좀 긴장을 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이제 추워서 그러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성 장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 바이러스들이 보통 감기도 그렇지만 겨울에 좀 기승을 부리잖아요. 네. 그리고 따뜻해질 무렵에는 이제 음식으로 인한 또 장염이 많고, 그래서 뭐 계절별로 잘 걸리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장염을 크게 앓은 다음부터는 장이 좀 과민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염을 크게 앓으면 뱃속에서 한번 전쟁이 크게 일어났다가 네. 이제 다 멸망하고 뱃속에서 재건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원래 내 뱃속에 살고 있는 병사들이 전쟁을 하느라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이제 다시 또 재건을 하고 뭐 장점막을 구축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장염을 크게 앓은 다음에 한동안은 조금 설사가 잦을 수도 있고요. 시즌마다 계속 그렇게 걸리신다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시즌 때는. 네. 그래서 그 시즌만 되면 또 민감해지는 거죠. 걱정을 하게 맞아요. 되면 장들은 긴장하기 때문에. 음식도 함부로 못 먹고 또. 네, 위하고 장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소심한 기관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 타기 시작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 시즌에는 뭐 미리미리 배는 좀 따뜻하게 그리고 약국에서 정장제 같은 거 좀 사다가 드신다던가 네. 그런 정장제는 이제 장내 세균을 넣어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병사를 좀 보충해주는 약. 그래서 그런 약을 좀 드신다던가 그래서 음식을 최대한 좀 골라서 드신다던가 그런 이렇게 정책을 나름 시즌별로 만드셔야 될 거예요. 미객님도 정장제를 준비를 하신다던가 배를 따뜻하게 하는 그렇죠,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에 핫팩 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안에 그 옷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메리아스? 여자분들도 하나씩 덧대 입는 거 그런 거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뭐 에어컨 바람을 배에 바로 쐰다던가 네. 그러면 바로 직방이죠. 네. 그런 때는 또 배에 뭔가 담요? 여름 담요 같은 거? 담요이 잘못되면 땀띠 나서 오시는. 여튼 아주 차가운 바람을 직방으로 이렇게 딱 쐬는 거는 좀 피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 배에다가 하나 정도 안에 덧대 입기만 하셔도 확실히 좀 덜하기는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설사 전문가라. 왜냐면 예전에 한 3번쯤 다녀오셨다가 이제는 한두 번으로. 전문가십니다. 훈녀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생한 적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장염 정말 죽음입니다. 밤에 응급실에 실려 가신 적이 있나 본데 구토는 이분은 구토하고 또 설사하고 그러셨대요. 그렇죠. 구토도 동반이 되나요? 이게 이제 장염이 그냥 장 아래쪽, 그러니까 하부에서만 끝나면은 조금 덜 불편해요. 먹는 것도 빨리 회복을 하고. 네. 근데 위아래가 이제 같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 위에서는 음식을 받지도 않고 들어가면 네. 무조건 다시 토해내고 밑에서 있는 것들은 그냥 쭉쭉 짜내서 다 내보내고 이런 경우가 가장 최악인데 그런 경우는 강제로 저희가 수분 공급을 해드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병원에서. 물 마셔도 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 아주 조금씩 마시면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많이 이제 위로 다 올려내죠. 위가 계속
그 음식을 밑으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위하고 장에 탈이 같이 난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장만 탈이 나는 경우는 그냥 좀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설사만 한다고 사람이 또 큰일 나진 않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근데 위하고 장에 탈이 같이 나면 먹지도 못하고 나가기만 하고 수분 공급이 안 돼서 탈수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고요. 네네. 보통 통증,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픈 건 왜 아프냐면 우리가 뭐 장을 가위로 이렇게 자른다고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장은 늘어날 때 아파요. 그래서 뭔가 많이 먹고 콱 들어갈 땐가요? 우리가 큰 거 삼킬 때, 뭐, 포도 같은 거 잘못해서 큰 거 이렇게 꿀떡 삼키면 거기 좀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장에 가스가 차거나, 배가 이제 가스가 차서 붕 장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로 오는 분들 보면, 뭐, 설사도 있지만 변비 때문에 길이 막혀갖고 가스가 꽉 차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배가 아프다. 그럼 위든 장이든 그 안에 지금 가스가 정체돼서 꽉 늘어나 있거나 위에 장에 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일단 급할 땐 핫팩 해주시면 걔네들이 가스가 조금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위에서는 토하고 아래서는 나갈 때는 병원에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증상들은 한 번씩은 조금씩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뭐 설사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좀 부끄러운 기억인데 한 6살? 7살? 그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에 가스였나? 그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막 계속 울었죠. 어린 기억에 울고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관장당하셨을 텐데. 꼬맹이들 많거든요. 많이 오죠. 제 혼자 얘기만 아니에요. 저 애기들 오죠. 응급실에 이제 그 유아용 변기 주고 이제 관장약 먹인 다음에 먹이면 또 양반인데 예, 또 이제 거꾸로 이제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이제 강제로 빼내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애들을. 네. 기억이 생생하게 나시죠. 떨어지 않아요, 저기. 그냥 병원 갔던 기억만 나는데. 저도 아무튼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항상 향기가 가득하죠. 인천 날버기님은 몇 년 전에 1년에 3번이나 장염으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 이런 식이면 습관성으로 장염이 걸립니다라고 하셨대요. 장염도 습관성이 되나요? 이 습관성 장염은 다른 표현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습관이 장염이에요.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습관성 장염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뭐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장염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같은데 식습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염이라는 건 되게 포괄적인 의미라서 꼭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야지만 장염이 아니고 음식이나 식생활의 문제 때문에 자극받아서 생길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병사들이 이제 다 전쟁에 휘말려서 죽었는데 아직 구축되기 전에 또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성 장염이라는 게 장염에 그냥 내가 원치 않아도 계속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이렇게 시달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 주의를 해야 하는 걸 나름 준다고 주신 게 인천 달봉이님께서 1년에 3번이나 장염으로 고생을 하셨다면은 혹시 같은 음식은 아니었는지 뭔가 같이 들어간 건 없었는지 그리고 보통 장도 뭐 우리 몸의 장기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뭔가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의 상황은 아니었는지. 제가 7살에 스트레스 뭐 받았을까요? 뭐였을까요? 학교 가야 되는 거는 그냥 두려움이었나? 그 나이 때 애들은 물을 많이 안 먹어서 변비가 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변비가 잘 와요. 그래서 그 이제 참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애 하루에 한 번씩 똥 싸는 걸 이렇게 감시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꼬맹이들 변비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고 그러다 이제 한 방에 몰아서 오는 거죠. 혹시 뭐 이런 증상 혹시 우리 집 아이가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나 이런 거 꼭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응급실 갑니다. 네, 근데 너무 울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물 많이 드세요, 물. 네, 알겠습니다. 단풍이님께서는 저희 신랑이 궤양성 대장염이라 내시경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내시경 하고 나면 혈변이 나오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던데 이거 이게 진단을 언제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셨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맞기는 한데 병의 상태에 따라서 매년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안정적인 분들은 그냥 혈액 검사, 약을 드시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 원래 그 약에 대한 혈액 검사만 정기적으로 하고 내시경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꼭 매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현재 상태 때문에 매년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 같고 시간이 좀 지나면 조절을 하실 것 같아요, 빈도를. 혈변이 나온다는 건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장염과는 좀 다른 병이에요. 네, 그래서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우리가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아예 그냥 장에 질환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위궤양이듯이 대장에 궤양이 생기는 병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굉장히 환자분이 많진 않아요. 적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혈변이 나오고 장점막이 궤양이 생겨서 파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좀 괴로운 병이죠. 단풍이님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초코님은 저희 아들도 5년 전에 장염, 노로바이러스로 탈수가 와가지고 3일간 입원했었습니다. 관장 당하고. 관장이요? 장염인데? 노로바이러스? 이것도 네. 뭐예요? 바이러스 그냥 이름이에요. 바이러스 우리 보통 감기 바이러스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면 알겠지만 제가 뭐 예를 들어 리노 바이러스, 콕사키 바이러스라고 하면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올해 리노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할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이 리노 바이러스 뭐지?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 처음 나타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알고 있었고 그런 것처럼 노로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우리는 겨울철마다 노로바이러스의 장염을 앓고 있었는데 한 2, 3년 전쯤에 대유행을 한번 크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장염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장염에 걸려서 아이들이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성인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같은 양의 설사를 해도 아이들은 좀 탈수가 빨리 와요. 그래서 입원을 많이 시키는 편이죠. 네. 아이고 그때도 또 하초코님이 걱정이 많으셨겠지만은 아이는 엄마를 독차지해서 좋아했다고. 아이들은 이제 입원하면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매우 좋아합니다. 네. 또 일상적으로도 설사를 하시는 분이 네네.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배탈이 계속 자주 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죠. 일상적인 설사.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설사가 자주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물론 저처럼 설사만 하는 타입이 있고 네. 설사와 변비가 같이 있는 타입인데 이게 좀 괴로워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를 했다가 좀 어떤 시즌은 변비로도 고생을 하다가 또 한두 달 설사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가 가장 좀 괴로운 편이고 저처럼 차라리 쭉 설사를 하는 경우가 좀 편하고 꾸준하게 네, 그다음에 쭉 변비 있는 분들 있죠. 뭐 그런 분들도 좀 힘든데 여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든 이렇게 일상적으로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은 공통점이 항상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대변을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분들일수록 병에 대한 그 심각도가 주관적으로 매우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3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약간 설사에 대해 굉장히 그냥 쿨한 네, 편인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장이 좀 규모가 작아서 화장실이 이렇게 좀 가깝고 회사에서 이렇게 대변 보는 거 부끄러움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자들이 그래서 변비가 많거든요. 남자들은 되게 부끄러움 없이 잘 보는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집에 가서 화장실이 너무 조용하다거나 그러니까요. 문이 좀 락앤롤이라도 틀어주면 좋을 텐데 뭐 갔다 오면 다 티나고 막 이런 거 그런 상황에서 더 불안해하셔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부끄러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집 밖에서는 대변을 안 봤거든요. 저도요. 저는 티가 몸이 알아채나 봐요. 그런 건 아닌가요? 이게 뭐 청소년기 대부분 여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용감한 약간 좀 부러웠던. 여고는 다릅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여고였기 때문에
특히 고3은 달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보세요. 그렇군요. 왜냐면 고3들은 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각 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신호 왔을 때 가야 된다. 선생님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면 두루마리 이렇게 공수해서 가죠. 멋있네요. 저희 남녀공학이라 여자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에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살짝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네, 좀 자유롭게 대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연현상인 걸 어떻게 아니면은 층 다른 데 가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난 아님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아니 우리 층 사람들은 얼굴 다 아는데 아래층 사람들 얼굴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화장실을 다른 곳을 이용하는 것도. 네. 참으면 병돼요. 소녀님은 이 와중에 입맛이 돈다고 하시는데, 와. 대단하신데? 네, 다행이에요. 장 운동이 시작되셨군요. 배탈이 나면은, 일단, 물을 먹는 건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굶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일단은 굶어야 돼요. 배탈이 났다 싶으면, 네. 위와 장을 쉬게 해주는 게 1번입니다. 수분 보충을 하면서 위와 장을 쉬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배탈이 났다고 해서, 계속 나가니까 보충을 해줘야 된다며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뭔가 힘이 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큰일 나진 않지만 굉장히 설사를 많이 하실 거라는 것만은 확실하고요. 금방 회복하시는 분들은 또 장이 튼튼해서 금방 회복하시는 건데, 가능하면 배탈이 난 즉시 설사가 계속되는 한은 조금 쉬시는 게, 먹는 걸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계속 드시면 안 되고, 대신에 기운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굶기는 해야 되겠는데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과일이나 야채를 막 갈아서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탈라면 과일이 좋대더라. 근데 설사할 때 평소에 안 먹던 과일을 먹어버리면 우리 보통 그거 있잖아요. 변비 있을 때 과일이나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겠어요. 변이 많아지고 물러지니까. 근데 설사하는데 갑자기 몸에 좋다고 막 과일이나 야채를 잔뜩 드시면 설사 심해지겠죠.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진작에 많이 먹는 거면은 그렇죠. 도움이 되겠지만. 늘 내가 먹던 양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커피도 그래요. 네. 커피도 늘 먹던 양을 먹는 건 괜찮은데, 설사한다고 물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맹물은 못 드시겠다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섞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극적일 것 같은데요? 카페인은 대표적인 장을 자극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카페인도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맛의 의미를 못 찾겠는 그런 흰 쌀죽 같은 거. 그런 거 드셔야지, 이렇게 좀 죽 드시라 그랬더니 막 김치죽 막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매운 거 드시면 안 되고, 너무 기름진 거? 그런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죽 먹으라 그랬다고 김치죽 이런 거. 그러니까요. 낙지죽 김치 낙지죽 이런 거 팔더라고요. 죽 드시라 그랬더니 그걸 먹고 왔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네, 생각해 주시고요. 소녀님께서 저희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간대요. 소변도 안 본대요. 유치원 때도 그랬는데 물어보면 마렵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5-6시간을 화장실에 안 가도 이거 문제 없나요? 하셨어요. 대여섯 시간은 문제가 평소 변비가 있다고 하시네요? 애기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소변도 안 보는 정도는 이제 그 친구가 안 마시나 봐요. 물 같은 거. 아예 아무래도 이제 화장실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외출을 했을 때 외출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에 대해서 엄마랑 좀 아이가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화장실 가는 거 두렵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거를 그렇죠. 엄마와 함께 괜찮은 거라는 행동.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굉장히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연결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참는 거죠. 화장실에 잘 안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막 뛰어가서 집에 갈 때 뛰어가서 가는 친구가 있는데 소변은 사실 참기가 어려우니까 저절로 이제 나중에 학습을 해서 화장실에 가게 되긴 하는데 대변이 이제 그게 학습을 해버리면 그래서 여자 고등학생들이 변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특히 남녀공학에서. 특히 남녀공학. 근데 맞아요. 여학생들이 변비 많아요. 왜냐면은 변비 약 같은 걸 먹기는 조금 두렵고 하니까는 그 당시에 나 변비인데 좋은 거 없니? 할머니가 지어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공유해서 많이 먹었어요. 차라리 변비약이 낫겠는데요? 그게 뭘까요?
할머니가 정성으로 만든 그런 거 있다면. 환인가요? 환 이런 거? 네, 환이었어요. 그런 거. 그 있잖아요. 염소은 같이 생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공유해서 먹었습니다. 쌍도끼님께서 우리 소녀님께 권해주신 게 현미로 바꿔보라고. 변기 막힘 주의하셔야 아이고. 뭐 야채, 과일 많이 드시면 섬유질이라는 게 우리가 초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가 풀만 먹고 그렇게 크는 건 초식 동물이기 때문인데 우리 사람은 잡식성이고 초식 동물은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먹이 그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이렇게 네. 1차 소비자가 초식 동물이잖아요. 생산자는 녹색 식물이고 기억이 나시죠? 이제 피라미드가 떠오르면서. 네. 근데 그 녹색 식물들이 생산해내는 에너지 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는 풀 먹으면 힘 안 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풀 먹고 힘낼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쌀 같은 열매들은 괜찮은데 네. 풀잎 자체를 먹고 배불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는 부를 수 있지만 열량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소나 토끼나 이런 초식 동물들은 섬유질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 섬유질을 먹고 그걸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섬유질을 먹으면 그대로 나와요. 뒤로. 그걸 소화를 시키질 못해요. 그러면 섬유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뱃속을 거쳐서 장까지 가서 살아서 장까지 가서 네. 대변으로 나오게 될 때 대변의 양이 많아지고 대변에 이제 전반적으로 대변이 양이 많아지면 보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고 현미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쌀보다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변이 좀 물러지고 변비 있는 분들 입장에선 좋겠죠. 네. 그러면은 사람은 뭐 야채나 이런 걸로 에너지를 낼 수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고기 같은 걸 먹는 건가요? 쌀 드시면 되죠.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정재당님은 고기를 막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뭘로 힘을 내시나? 그러니까 그 녹색 풀, 잎채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열량이 한계가 있다 뿐이지, 잎채소 전체를 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상추 먹으면 그 중에 있는 섬유질만 저희가 못 쓰는 것 뿐이에요. 큰일 볼 때 책 보면 정말 안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큰일은 10분 안에. 10분 넘으면 안 되고. 10분 넘으면 끊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치질 생길 수 있어요. 가망이 없는 거니까 나오셔야 되고요. 치질, 항문 질환이 정말 많으세요. 항문 질환도 한번 해야 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도 많이 보셔갖고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 웹툰 보면 시간 훅 가지 않을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늘어났죠. 변비 늘어났죠. 치질 많아졌죠. 이게 참 인류의 적이라고나 할까? 물론 매우 좋은 도구인 건 확실하지만 매우 스마트하지만 사람은 매우 아파지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적당히 시간을 잘 보시고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분 이내로 제가 끊으세요. 요즘 보고 있는 놓치마 정신줄에서도 거기서 나온 아버지가 스마트폰 같은 거 화장실에 앉았는데 뜨개질하는 게 옆에 있는 만화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항문에 피 쏠려요. 네. 큰일 나세요. 김쌤님은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선생님과 비슷한 과민성입니다. 아들 둘도 체질을 물려받은 것 같은데 장을 좀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어요. 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내가 민감한 그 음식들을 피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의 병사를 구축해주는 걸 도와주는 정장제 같은 걸 복용을 하시면 아이들도 괜찮나요? 아이들용이 따로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비오비타, 황금변을 만들어줘요. 맞아요, 그런 거 다 맞아요. 정장제예요. 네. 그게 성인용도 있는 거죠. 그걸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괜찮다 싶으면 또 그만 드셨다가 보통은 하루 2-3번씩 한두 달씩 이렇게 장기 복용을 하는 영양제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김쌤님 이것도 아이들까지 물려받아가지고 이것도 가족에게 물려지나 봐요? 물려받는다기보다는 체질, 성격, 식습관, 입맛 이게 다 비슷하니까 장을 유전으로 물려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성향을 물려받기 때문이죠. 네. 닮아서. 네. 이게 유전이라는 것과 가족력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유전이라는 건 물려받는 거 유전자를 그대로. 네. 그렇지만 가족력이라는 거는 생활습관,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아이고, 너무 걱정은 마시고 정장제를 또 이렇게 구입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장제는 또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싼 거 드셔도 돼요. 네. 오늘 또 예방주사 얘기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재당님이 말씀해 주신 거대로 병원이 정하잖아요. 그거는. 예, 예방접종은 병원이 정하기도 하고 올해 예방접종이 작년보다 좀 비쌉니다. 약값이.
약값이 비싸서 보통이 동네 표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마 한 3만 원 정도 동네 표준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예. 독감은 근데 3만 원인지가 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올해는 백신 가격이 워낙 비싸서 지금 백신 수급이 약간 딸리고 있는 상황이라 빨리 맞으셔야 될 거예요. 저희도 좀 지금 없거든요. 네. 살짝 부족한. 요때가 부족한 시즌이고요. 네. 요때가 지나면 병원들이 이제 쓰고 다 이제 못 접종한 약간 완전히 추워지면 백신들이 또 다시 좀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이 한참 피크인 것 같아요. 백신 네. 부족 현상은. 아이들과 살고 계신 분들은 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 노약자, 만성질환 이런 가족이 있는 분들이나 본인이 아이이거나 노약자이거나 만성질환자인 분들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초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써야 된다니까요. 네. 제나 어머님께서 10분 안에 일을 본다고요? 꿈 같다고. 우리 신랑이 화장실 문 급하게 열며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하도 안 나와가지고 우리 제나 엄마님이 쓰러진 줄 알고 들어오셨나 봐요. 평소 들리던 비명은 뭐죠? 평소에 변을 보면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나요? 어떡하지? 이런 분들은 네. 과일이나 야채 꾸준히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게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10분 안에 끊는 게 왠지 찝찝해서 못 끊으시는 건데요. 그냥 과감하게 더 남은 것 같아도 끊으셔야 돼요. 비대는 도움돼요? 비대는 비대 없이 일을 못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비대 청소만 잘 하시면 비대는 청소가 정말 핵심이고요. 청소만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계가 많아요. 비대, 가습기 이런 거. 네. 청소가 안 되면 굉장히 최악의 기계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비대는 청소를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던가 청소 방법을 배우시던가 해서 꼭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여튼 10분 안에 남은 것 같아도 끊으셔야 항문을 위하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염에 걸렸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먹는 거 조절? 네. 그 정도? 장염에 걸렸을 때 이제 원초적인 건 첫 번째는 핫팩. 정리합니다. 핫팩. 그렇죠. 두 번째는 수분 공급. 물 드시고 물 말고 보리차 같은 거 드셔도 되고 이온 음료도 괜찮다. 하지만 꿀물 같이 단 거는 드시지 마세요. 왜요? 단 거는 또 설사를 조장합니다. 단 거, 매운 거, 어쨌든 자극이 그렇죠. 되는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될 건 매운 거, 기름진 거, 카페인, 당연히 술, 담배, 그다음에 너무 단 거. 기운 없다고 초콜릿 드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설사나요? 카페인과 단 거의 복합체잖아요. 그렇네요. 네, 설사하시고. 그리고 찬 거. 유제품 같이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런 거 찬 거나,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 다만, 처음에는 좀 굶어주다가, 조금씩 먹기 시작할 때에는 부드러운 거, 자극 없는 음식부터 해서 드시기 시작을 하면 되고, 대부분의 장염은 하루에 설사를 2-3번씩 하는 것 같아요. 배가 조금 아파요. 이런 경우는 며칠 안에 괜찮아지고요. 네. 5-6번 이상 설사를 쭉쭉 하는데 위는 괜찮아요. 그러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지키시면 또 며칠 안에 괜찮아지고요. 위와 장이 동시에 탈이 났을 때는 병원에 바로 가시는 게 사는데 매우 덜 힘이 드실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위아래 동시에 탈 나면. 아이고, 네, 그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배탈 혹은 장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저분한 얘기.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한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네. 살짝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지당님과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정지당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당님 보고 싶으면 제너럴 닥터로 찾아가시면 돼요. 월수금이었죠? 네, 월수금에 있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정지당님 보고 싶다 하면은 예약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 역시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저의 새로운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아니 이건 안 좋대. 이런 건 안 된대. 감기 주사 코에 시감수 넣고 막 어렸을 때의 추억에서 온 트라우마를 오늘 치료받는 느낌이야. 네, 오늘도 저도 남 얘기 같지 않았어요. 뭔가 예전에 응급실 기억이 떠오르며 다음번에는 빈혈에 대한 얘기 혹은 편두통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당님. 감사합니다. 네, 정지당님을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가입해주신 조합원들의 닉네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른 한 세상
국민TV 네, 오늘 오전 시간에 가입해주신 분들 닉네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요. 하하우짜님, 라이프 이즈님, 그리고 숫자 2, 마음님, 419님, 이건 뭐라고 읽나요? 유진님, 컨투어님, 당모가지님, 건강맨님, 올리비아님, 뿌뿌님, 깔루아79님, 우먼님, 와우맨님, 그리고 소일잉님 모두 감사합니다.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그리고 꿈꾸는 협동조합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마지막 곡으로 박정현, 임재범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띄워드리겠습니다.